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예, 오늘 친절한 대기자로 일부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이야기 정말 뜨거운 이슈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때 뜨거웠죠. 대장동 게이트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녹취록을 두고 각 정당들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녹취록 왜 대선 막판에 기승을 부리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대장동 뭐 계속 이어온 이슈긴 하지만 네. 조금 수면 아래로 관심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다가 TV 토론, 법정 토론 시작하면서 다시 뜨거워진 상황.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 녹취록 속 그분으로 TV 토론에서 지목이 됐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 열었어요. 나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조재현 대법관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다라고 실명 얘기한 적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뭐 추정이 될 정도까지는 얘기를 한 법원 거예요. 행정처장이라는 자리가 네. 있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했고 보도는 일부는 실명이 거론되고 된 그랬죠.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TV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재현 대법관 나 아니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어요. 네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 이거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 대법관으로서는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공식적으로 거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저거 사실로 인정하는 건가? 이런 의혹을 사겠죠. 네. 그런데 또 맞다고 인정하면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통수인 거죠.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조 대법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건 첫 번째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대선 공식 토론회에서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했으니까 네. 의문은 풀린 겁니까?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 아니다라고? 워낙 단정적인 말로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면식 있는 게 나오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 부분 해명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뭐 톤앤 매너라 그러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진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조계나 SNS 등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김만배 씨와 성대 동문이고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요. 또 조 대법관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24년간인가 오래 했어요. 예, 변호사를 하다가 대법관이 되는 거죠, 다시. 예.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사건 관련돼 있거나 뭐가 된다면은 만나기 쉬운 상태인 거죠. 현직 법관보다는. 판사보다. 예, 예. 그리고 녹취록에 조재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녹취록에 조재현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녹취록 이 종이에 뽑아놓은 종이 위에 조재현이라고 누가 가피를 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녹취록에 조재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만배 쪽에서는 조재현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유명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죠. 예, 뭐 고위직을 지낸 분들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 녹취록을 본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예. 조재현으로 돼 있더라. 그리고 정영학이가 주석을 달아놨다 녹취록에다가. 그러니까 가필이 된 것도 맞지만 예. 녹취록 속에 조재현이라는 이름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본 기자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해소됐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미심적인 대목이 일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남아 있다. 아, 하지만 예, 그리고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신 대로 상당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또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과거에 하고. 우리가 기억나는 게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네. 대변인을 통해서 특정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명했지만은 의혹은 계속 불거졌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재현 대법관 건도 그렇고 네. 뭐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한 공방이 상당해요. 네.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세간에 떠도는 녹취록은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걸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은 2011년 무렵부터 2020년까지 거의 8, 9년 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지속적으로 녹음을 해왔다고 합니다. 8, 9년 동안 녹음한 내용이에요. 네,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하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요. 그게 일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거 엄청나게 방대하겠네요. 예, 뭐 10기가, 뭐 150시간 분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건 남욱 녹취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남욱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에 남욱 변호사가 필요에 의해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 겁니다. 대장동 의혹 터지고 나서 녹취한 예, 거. 미국에 있으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네. 자신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거겠죠. 자, 첫 번째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두 번째 녹취록 남욱 녹취록, 음. 세 번째는 김만배 녹취록이죠.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발언은 김만배 씨가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만배 녹취록은 없습니다. 아니 시중에서 김만배 녹취록 하잖아요. 그 정영학 녹취록을 김만배 녹취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김만배 녹취록이 아니고 세 번째는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찾아낸 녹취록 내지는 수사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면은 기록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건대 기자가 밝혔던 그 정영학발 50억 클럽 예. 그것이 들어있다는 그 녹취록은 뭐예요? 그건 김만배 씨가 정영학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김만배 씨 쪽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그 별도의 녹취록이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김만배 쪽에서는 녹취록은 없고 김만배의 기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김만배가 녹음한 녹취록이란 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김만배 알겠습니다. 씨는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는데 네. 대화를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앱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걸 깔아서 남은 게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는 검찰 이제 신문 조서를 진술 조서를 본 사람들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예. 모든 거 부인? 그렇습니다. 이 진술 조서를 본 기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걸 부인하고 있더라. 아무도 시인하는 게 없다. 자, 이게 지금 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정영학 녹취록 있고 남욱 녹취록 있고 또 뭐 검찰이 여기저기서 수집한 녹취록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수사기록, 네.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분 가지고 나오는 녹취록은 누구 녹취록이에요? 정치권에서 공개하는 녹취록이 정영학 녹취록인지 남욱 녹취록인지 이게 섞여 있는 건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만 한 대목씩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요. 맞아요. 지금까지 파악된 녹취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한국일보가 1월 중순쯤 입수했다고 밝힌 정영학 녹취록 중 일부고요. 예. 거의 한 500페이지쯤 된다 그랬고요. JTBC가 최근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녹취록인데 이거는 정영학 씨가 제출했다는 게 전체 한 10기가 분량 130개 된다 하잖아요. 네. 그중에 한 70개 정도, 아. 70페이지가 아니고 7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70건, 130건 중에 70건을 절반 정도 가지고 JTBC가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했다. 예. 그럼 둘 다 정영학 녹취록이네요, 둘 다. JTBC는 정영학 녹취록, 남욱 녹취록, 검찰 수사기록, 또 검찰 진술조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두루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직접 보셨습니까, 권 기자도? 정치권에서 공개한 녹취록 일부는 공개되어 있는 거고요. 또 CBS 법조팀이 확보한 녹취록 중 일부를 보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이 확보한 녹취록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전체 분량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거는 어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검찰발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 중에 나오면 검찰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재판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소유자가 많잖아요. 이제는. 많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하. 재판 중에는 흘러나올 구멍들이 많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관 실제 이게 떠돌아다니는 걸 대화록을 봐도 오히려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대장동 녹취록이 이른바 오염된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과 거짓, 과장과 술수가 뒤섞인 걸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월간 조선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보도를 한 게 있잖아요. 네. 저기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앞뒤 맥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게이트란 말이 나온 게 2020년 10월경이니까요. 네.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부분이 또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 또 나오는 부분이 이 카드면은 윤석열은 죽어. 네. 이것도 사실은 또 부분 토막 탁 쳐가지고 나오니까 네. 앞뒤 맥락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필요한 것만 탁 잘라가지고 우리는 아니다고 해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개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토막만 보니까 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걸 보면은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특히 왜 그분 관련된 얘기 있죠. 그분. 네. 대장동 그분.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작년 10월 9일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녹취록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그걸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이다 보니까 이 녹취록 공개된 걸 보면은 사람들이 공개될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예. 근데 검찰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김만배나 남욱이나 추궁할 때 부인을 하면은 아니 정영하고 네 대화할 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진술조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에요. 네. 녹취록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예. 녹취록을 바탕으로 들이대면서 반론은 뭐 한다든지 하지만 다 근거들을 따로 또 찾았다 그런 말이에요. 녹취록에서 나오는 말들을 검찰은 근거를 조사했고 혐의가 될 만한 것은 기소를 했고 아닌 것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김만배 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 30%의 사실과 7, 80%의 허구가 뒤섞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또 검찰이 수사할 때 주요 단서로 삼은 걸 보면은 완전 배제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예. 사실 오염된 물, 저수지에 오염된 물이면은 아무리 퍼도 또 오염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염됐다는 게 그럼 녹음하는 걸 알고서 연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냥 녹음하는 건 몰랐는데 말하다 보면은 그냥 뭐 허장성세도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김만배 씨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쪽에서는 뒷부분에 있어서는 녹취한 줄 알고 그냥 좀 허위 사실을 과장되게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해요. 시기적으로 끝부분 가서는 네, 뒷부분 가서는. 앞은 모르고. 그러니까 말 보면은 그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나 제가 본 부분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점으로 돼 있는 괄호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괄호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네.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다들 이재명 후보라고 국민의힘이 몰고 가다가 지금 한 발 빼는 모양새죠. 네. 오히려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네.
녹취록 속에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주 초기일 뿐이고 네. 그 후로는 계속 대장동 사건 전체에 그냥 그 총괄자 그분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사실 예. 그렇게 보자면은.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저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 과장으로 있으면서 봐줬다. 이 부분이 다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없었으면은 대장동 사업은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JTBC가 공개한 진술 기록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예. 조우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중수입 과장이 커피만 타주고 그냥 나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우영 씨가 지금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소유주다라고 얘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네. 조각조각 말고 네. 부분 말고 녹취록 전체를 그냥 전체 공개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큰 숲을 보고 좀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거나 특검을 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를 공개한다 그래서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각각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계속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치권이 한 부분 떼서 퍼뜨리나 뭐 국민들이 보면서 퍼뜨리나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면 이왕이면 다 보고 판단하실 분들은 판단하게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사실은 사법부, 검찰도 두고 뭐 재판부도 두고 있는 건데 예.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권이 계속 증폭을 시키다 보니까 예. 오히려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정에서 진위가 좀 똑바로 가려지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